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중들 또 함께 해주신 분들의 질문을 받고 또 오늘 발제를 해주신 우리 이사님과 팀장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특별히 좀 토론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시는 것을 이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제가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K방역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했고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세계적으로는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런 사업들은 모두 다 올스톱된 이런 상태라고 셧다운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여기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기관들이기도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코이카 두 기관은 이 국제사업 운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태영 팀장님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전 2030을 세우면서 공항 경제권이라고 하는 큰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거는 공항 산업을 넘어서 글로벌 마케팅하는 기업을 우리 공항에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공항산업 R&D 사업 또한 우리 공항에서 유치를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국제사업으로 인천공항의 건설이라든지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해외에 진출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도 지금 정상대로 지금 계속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좀 전에 발표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방역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각국에 있는 글로벌 공항들과 연대해서 그거를 우리 중소기업이나 같이 연대해서 수출할 방법, 그 표준화할 방법을 지금 국제의 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송진호 이사님께서 올스톱 상황 이랬는데 솔직히 과로사 하겠어요. 훨씬 더 바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스테레오타입으로 살아오던 익숙하게 살아오던 방식의 doing ODA를 한다면 현재 올스톱 해야 된다. 코이카는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어졌고요. 반면에 우리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과로사 할 정도로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얘기가 너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는 네가 왜 코이카가 왜 이딴 짓을 하고 있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원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체리티 베이스의 원조라는 개념을 넘어서게 되면 트레이드도 만나고요. 그럼 우리 페어 트레이드도 만나면 되는 것이고 사회적 기업도 만나면 되는 것이고 투자도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무역도 만나고 하는 이런 실제로는 비욘드 바운더리, 경계를 넘어서는 이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사업적 상상력만 있으면 절대로 과로사하지 지금 올스톱 했다고 지금 한숨 쉴 때는 분명히 아닌 것 같다. 예. 단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K방역 좋고요. 너무 국뽕에 취해 있는 것에 관한 위험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show what we would like to show 하는 게 강하잖아요. 생쇼 하는데 give what we would like to give 하는 거 주고 싶은 것만 주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이 생쇼가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연대, 진정한 글로벌 공조를 생각하면 훨씬 무게감 있고 책임 있고 가위 눌림을 가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 이사님의 찐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정말 새롭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그레이트 셧다운이라는 말로도 시작을 했지만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이런 말도 해서 오늘 뭐 글로벌 얘기하니까 영어가 막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들을 그냥 과거와 같이 설령 위기가 끝난다 해서 과거와 같은 올드 노멀로 돌아갈 거냐. 아마 송 이사님과 이태영 팀장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넥스트 노멀을 열어나가는 그런 찬스고 코이카의 사업 예도 들었지만 훨씬 더 창의적으로 새롭게 리셋을 해나가서 무엇을 앞으로 펼칠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그러면 코이카에 좀 더 질문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프라가 취약한 개도국에서 코로나 위기는 특별히 더 큰 상처를 남긴 것 같습니다. 국제 지원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그동안에 인식이 있었는데 현재 코이카 사무소하고 또
또 한국 본부 현장이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실제 어떻게 대처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조를 우리가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주어가 대한민국이 될 때는 셧다운이 맞습니다. 락다운이 맞습니다.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디벨로프먼트라는 영어를 번역할 때 일본식 한자로 누구는 개발이라고 번역했고 누구는 발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역량이 강화돼서 발전해 나갔다고 하는 이 발상법을 전환시키면 우리 사무소는 물론 필수 인력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다 재택근무하고 꼼짝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살아있고 커뮤니티는 굴러가고 익팅이라는 사회적 기업 봉제 공장은 여전히 공장에 불러서 뭐 정부가 못하게 하면 홈베이스를 해가지고 각 집으로 가져가서라도 재봉틀을 돌리면서 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상상력이 있으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공사에도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가 특별히 그 대응을 참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사실은 좀 더 지속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용객들이 절대적으로 줄다 보니까 애로가 컸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어떤 CSV 또 사회가치 전략을 펴나갈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항 인프라 좀 전에 발표한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 공항 인프라는 참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건설부터 운항부터 기술부터 어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공항 산업이 여객이나 수익이 감소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더라도 여행을 할 거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많은 부분들이 노라는 답을 줍니다. 아무래도 여객을 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겠지만 또 그 반면에 항공화물 같은 경우는 깜짝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물동량이 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항공화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CSV로 연결하고 있는 거는 우리 공사의 아주 큰 프로젝트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바이오 항공유 개발이 항공사의 연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사회가치의 환경오염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공사가 사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CSV에서는 이렇게 큰 고유 항공산업과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좀 전에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과 면면이 그 지역 자체가 존립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비롯 진짜 비욘드 기업의 경계를 두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CSV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는 신중년 일자리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신중년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저희 공항공사의 임직원이 77,000명입니다. 저희가 셧다운되고 문을 닫는 순간 이 77,000명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자리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공사가 지금 처하고 CSV에서 가장 조치해야 될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놓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할 것이고 그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송진호 이사님부터 먼저 두 분께 공통 질문이긴 합니다만 송 이사님께 먼저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세계가 한국의 지금 코로나 위기 대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또 잘해왔는데 특별히 한국 사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방향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실행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공공기관으로서 우리 코이카는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 코로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그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지 마무리 겸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진호 이사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32년 시민사회 길바닥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까만 승용차 뒷좌석 앉기 시작하니까 후배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당신 왜 거기 들어갔습니까? 라고 왔어요. 저는 무슨 이념적으로서의 뭐 비난하거나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팩트란 차원에서 MB 정부 때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하는
낙수 효과라고 하는 대기업이 풀어지면 중소기업이 풀고 중소기업이 풀어지면 마을기업이 풀리고 골목 경제도 살아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작동 안 해. 전 이거 비난하는 게 아니라 팩트니까.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와가지고 큰 대로변에 창조경쟁센터를 세워놓으면 뒷골목에 치킨집부터 철물 가게까지도 골목 경제도 같이 살아날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작동이 안 됐거든요. 유일하게 저는 제가 속아서 왔는지 믿어서 왔는지 코이카에 오게 된 것은 그래도 이 정부가 얘기했던 공공을 혁신해서 우리 사회를 혁신합시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770조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게 신의직장 철밥통 공공기업이거든요.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할 이거를 갖다가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걸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철밥통 소리 듣지 않고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거냐라는 부분에서 공공이 먼저 솔선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혁신을 해나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위기 대응을 위해 가지고 저에겐 제일 필요한 것은 그래서 나 홀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거는 공조하고 연대하고 파트너십이 해결해 줄 부분이다. 근데 코이카는 아직까지도 시민사회도 사회적 연대경제도 공모만 할 줄 알고 입찰만 할 줄 알았지 제대로 된 친구 맺기라는 과정들을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다. 공공이 어색해한다. 이걸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면서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하나의 의제가 아니라 이제는 복합 의제들, 사람을 가두니까 지구가 깨끗해졌더라. 이게 우리 코로나가 경험한 거잖아요. 기후를 변화하라고 제발 그만 얘기하고요. 지구 보고 변화라고 욕하지 말고 사람이 변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식탁이 변하고 우리 밥상머리가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하면 지구는 변하고 기후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의제를 융합하고 의제를 통섭해내는 이러한 해안들, 이러한 인사이트들이 모일 때에 아마 위기 대응을 해나가고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위기가 새로운 도전이 되고 기회가 될 것이라 저는 마지막 말씀 이래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팀장님, 이태영 팀장님 말씀 주세요. 예, 공공기관이 철밥통이라고 하시는데 저희 또 공사의 자랑은 그래도 재정의 자립도가 어떤 공기업보다 1위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간 수익을 창출해서 모든 게 정부 배당금으로 갑니다. 그 말은 정부가 100% 주주인 회사인 겁니다. 이익이 나면 정부의 세금으로 내는 거고 그게 국민들의 복지에 쓰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천공항은 계속 수익이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회 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럼 이 위기에서 이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가려면 방금 이사님이 말씀하신 거로 지금의 틀에서 벗어나서 조금 미래를 앞당겨서 어떻게 수용을 해서 우리 산업과 연대해서 발전해 나갈 건가? 지금 해답 없습니다. 여러분과 다양한 사람들과 연대해서 저희는 그 해답을 찾아가야 되고 그 속도를 높임과 동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공공기관은 그 존재 이유 자체가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그런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함께 갖출 수 있을 때 좀 더 지속 가능한 이런 경영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국가와 사회에 지속적인 이런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사실 이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들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애로가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이런 앞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초유의 이 사태에도 사실은 경제학에서도 그렇고 그동안의 어떤 루틴이나 매뉴얼에 의해서 정답들은 있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이 락다운이라는 이런 시대에서 언제 이 처방을 적절하게 쓸지 하는 것이 기존의 약들이 그 처방들이 무용하는 이런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혁신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아마 이 지금 말씀 주신 공공기관 특히 두 곳의 공공기관들이 최선두에 서고 그래서 정부 부문과 또 우리 민간 영리기업과 우리 사회혁신 세력이 함께할 때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또 그러시겠지만 다른 분들도 이 자리에 초대를 해 주십시오. 공공성을 지닌 부분이라는 게 꼭 정부 공공기관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간인데 공공성을 갖춘 곳들이 할 때 훨씬 더 효과성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바로 사회경제 조직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마을 자활기업들이 그
천도에 서서 이 일을 이끌어왔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사회적 기업 월드 포럼, 소셜 엔터프라이즈 월드 포럼의 사전 세미나입니다. 초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9월 21일부터 약 4일 동안 저희가 세계와 연결해서, 올해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디지털로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하지 못한 그 캐나다의 퀘벡을 넘어서 좀 더 동쪽 끝에 가면 할리팍스라고 하는 뭐 정말 아름답고 또 맛있는 것도 많고 또 세계의 사회적 기업가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년에는 꼭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국 분들도 그때는 연사로 좀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함께 일하는 재단은 물론이고 우리 국제협력단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많이 협조해 줄 거라고 믿는데요. 우리 사회적 기업가들 상당히 많은 분들 연사로 좀 모시고 갔으면 합니다. 그 월드 포럼에서는 다 좋지만 기왕이면 좀 더 우리가 젠더 여성이면 더 좋겠고 청년들이면 더 좋겠고 뭐 20대면 더 좋고 30대면 더 좋고 이런 기준으로 가급적이면 모셨으면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이미 사회적 기업가들이 계시니까 협력해서 저희가 많은 분들 모셔서 함께 갈 수 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치면서 9월의 디지털 포럼에서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진호 이사님, 이태영 팀장님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 발제 순서 맡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